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 뭐 이런 걸로 뉴스가 시끄러운데, 그와 동시에 이 뉴스가 또 뜨겁게 지금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진단,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누가 했고 왜 했는가 한번 긴급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며칠 전 2월 22일 날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 옆풍경입니다. 대사관에 수명의 괴한이 침입해서 직원들을 결박하고 4시간 동안 감금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탈취해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으로 보이는 한국말을 했다고 하니까 여성이 몰래 빠져나와 한국말로 고함을 치며 이웃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대사관의 출동 문을 두드리자 김정일 배지, 이 김정은 배지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김정은 배지는 아직 없기 때문에 김정일 배지일 겁니다. 김정일 배지를 단 한 남성이 별일 없다 하고 경찰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경찰은 가지 않고 밖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대사관 문이 열리더니 범인들로 추정되는 남자들이 탄 자동차 2대가 빠른 속도로 사라집니다. 잠시 후 대사관 직원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 3명은 경상이었습니다. 이때 대사관 직원은 어느 대사관이나 마찬가지지만 스페인 현지인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 스페인 분들을 포함해서도 다 대사관 직원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범행입니다. 이게 참으로 진짜로 대단한 범행입니다. 대사관은 해당 국가의 영토로 인정해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취해복 금지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그 주재국 경찰이 뛰어들어가지 못해요. 경찰이 함부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인들의 여유로움을 보아서는 그 사람들은 이미 이런 정도의 사실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 하는 그 추측이 되고요. 그 실정 정황으로서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대사관 문을 두드리자 김정은 배지를 단 한 남성이 나와 별일 없다고 하고 경찰을 돌려보내니까 그냥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그 대사관 안에는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확인 요청이 많이 들어가죠. 전 세계 언론들이 지금 불이 붙었을 테니까 확인 요청에 말할 시간 없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하고 확인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26일까지도 거부했는데 27일 날 북한 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에 대해서 관심과 걱정에 감사한다라는 말로 지금까지 보도되었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 스태프들은 모두 괜찮다, 안전하니까 이제 끄자 불. 그런데 여기서 이 북한 대사관 외교관은 도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4시간 동안 감금하고 결박하고 했는데 단순 도난 사건이라고만 하고 허물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미국 북한 핵 회기 회담 그쪽에서 미국 측 비건의 상대자가 바로 김혁철인데, 이 사람이 스페인 대사로 있다가 비건의 카운터파트죠. 대사로 있다가 추방당합니다. 스페인에서 북핵 관련해서. 스페인에서 추방당하고 북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돼가지고 비건의 상대역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북한 핵실험 하자 스페인이 추방을 해버렸는데요. 추측 한번 해봅시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정확하게 다가가지는 못하더라도 알 수는 있는 게 좀 나옵니다. 이 단서가 좀 있으니까. 단순 강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성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귀중품, 현금 등에 대한 강도나 강도 신고가 없고, 또 대사관 직원이 도난 사건으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갔고, 컴퓨터, 핸드폰 등 정보기기만 탈취한 것으로 볼 때 단순 강도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 검열단일 수 있다. 이 북한 정권의 검열단은 무섭습니다. 북한의 비사 그룹바라고 하는데, 그룹바가 영어로 하면 그룹이라는 뜻인데,
이 그룹바 또는 그룹바 이라는데, 비사 그룹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잘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제압당합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야기입니다. 고작 수명에게 대사관 직원들이 전부 제압당한 것부터 경찰에게 별일 없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까지 대담하기가 이를 데 없고, 이런 상황을 볼 때 북한 체포조 검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대사관 여직인 뛰어나가서 한국으로 구조 요청을 한 것을 볼 때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검열단 비사그룹바라면 북한 여직은 역시 꼼짝 못하고 도움 요청했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라서 북한 검열단이 아닐 수도 있다. 검열단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닐 수도 있다. 북한 여직원이 한국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 구조 요청 상상하기 힘듭니다. 검열단의 경우 눈만 쳐다봐도 그냥 다 얼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거 끌려가면 죽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사살당하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방송했던 Unnamed Government에 속한 천리마 민방위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중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하고 전 세계인들이 이목을 딱 끌었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김정남 아들 김한솔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했는데, 만약 천리마 민방위가 여기에 괴한으로 들어갔다든지 하고 개입됐다면은 이것도 좀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활동 공개한 지가 2년 됐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폭력 행각을 벌인 단체가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천리마 민방위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면 그분들은 엄청나게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한솔을 데리고 있죠. 북한 고위층들을 탈북시키고 있죠. 전 세계의 호감을 받을 만한 행동들만 하고 있고, 그 방식 역시 전 세계의 중국, 네덜란드, 미국 정부 이런 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일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어설픈 짓을 할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폭력 행위는 공감대를 얻기 힘든다는 것 정도는 모를 사람들이 아니죠. 게다가 그들은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 습격을 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따져봤습니다. 사건 발생은 22일이라고 현지 경찰이 발표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글이 올라온 거는 언젠가 보니까 25일이에요. 3일 후에요. 3일 후에 이런 글이 올라왔잖아요. 이번 주에 중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위에 빨간 걸로 제가 칠해놨습니다. 우리 조직은 서방 국가에 있는 동지들에게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험도 높은 상황이었지만 대응하였습니다. 이거 스페인이라는 생각 들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는 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 글은 새벽 4시 38분에 올라옵니다. 우리 조직은 어느 서방 국가에 있는 동지들에게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위험도 높은 상황이었지만 대응하였습니다. 이게 새벽 4시 30분에 올라와요. 여기서 만약 어느 서방 국가가 스페인이라면 하고 생각 들죠? 여기에서 만약 동지들이 도움을 요청한 동지들이 스페인 대사관 직원이라면, 또 위험도 높은 상황이라면 그게 뭐죠? 대응을 했다면 그 대응 방식은 하는 의문이 들죠. 여기에서 서방 국가에 있는 도움을 요청한 동지가 대사관 내부 사람들이라면 괴한은 북에서 파견될 검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대사관 직원을 전부 결박시키고 4시간 동안 감금해놓고 아주 유유히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대사관 직원이 그 현지에 도움 요청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냥 결박당하고 4시간 동안 갇혀 있을 정도면은 서방 국가에 있는 도움을 요청할 사유가 생겼죠. 이렇게 같이 보니까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천리마 민방위에 도움을 요청했을 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 괴한은 북한에서 파견된 검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이때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갔던 괴한들이 오히려 천리마 민방위 소속 요원들이라면 대사관 내부에서 사전에 약속된 사람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걸로
4시 38분에 아까 이야기했던 글이 올라오고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에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는 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글을 딱 여줄만 올립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는 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와의 약속을 어긴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킨 사람은 안심해라. 안 지킨 사람은 걱정해라 이 뜻이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는 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지키는 분은 걱정 좀 해라.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봐야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약속은 그동안 그들의 행적을 볼 때, 천리만 민방위의 행적을 볼 때 북한 고위층의 탈출이, 이 사람들은 전문이 그거니까 탈출이 약속되어 있었고 천리만 민방위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고위층에게 무슨 사정이 생겨 그 약속이 취소되었거나. 추론 1번입니다. 추론 2번. 그동안 그들의 행적을 볼 때 북한 고위층의 탈출이 약속되어 있고 천리만 민방위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고위층, 이 고위층을 도끼로 약속했던 사람들, 아까 그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천리만 민방위와 이 고위층을 배신을 때려버린 결과 그 약속이 취소되는 게 아닌가. 이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위험도 높은 상황에 저는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대응은 무엇이었을까? 대사관을 침입했는 것이었을까? 1번. 북한 검열당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해결했다. 2번.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마치 영화 보는 것 같죠? 지금 저는 이 대사관을 침입한 사람들 측이 이쪽이 아니라고 봅니다. 천리만 민방위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사관을 침범당했던 대사관 직원이 천리만 민방위에 도움을 요청했었다면 북한 검열단하고 물리적으로 한판 붙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흔적도 안 남습니다. 그 정도 고수들끼리의 그 어떤 총격전이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요즘 소음총수죠. 이런 거는 하수들이야 뭐 아무데나 갈기고 그러지만 고수들끼리 딱 특정인들을 상대로 할 때는 흔적도 안 남습니다. 시체 처리 그거 간단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에도 무게를 실을 수 있다. 북한 검열단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고위층이 탈출이 예정되어 있거나 약속되어 있었는데 그 고위층 자체의 약속을 취소해버린 경우에는 동지들이라고 안 하죠. 그런데 고위층이 약속을 했는데 밑에서 돕는 애들 중에 누구 하나가 배신을 했다. 다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데 그래서 약속을 지킨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공지를 하고 약속을 안 지킨 놈들에게는 뭔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1번, 2번 다시 대사관 침입한 사람들이 천리만 민방위다. 아니면 천리만 민방위 요원과 북한 검열단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 그걸 잘 해결했다. 위험도 높은 상황이었지만 대응하였습니다. 라고 자기네들이 발표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까지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을 대충 가려서, 뭐 더 많겠지만 좀 가려서 추측을 해봤습니다. 스페인 주 북한 대사관이 침입당했습니다. 4시간 동안 결박당하고 범인들은 유유히 차를 타고 2대의 승용차에 나눠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해필 그날짜로부터 3일 후에 천리만 민방위가 중요한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추측, 여러분의 추론 재밌지 않습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희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